감사합니다. 장기렌터카 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장입니다. 오늘의 차량은 패밀리카의 황제, 바로 카니발 9인승 모델인데요. 보시는 차량은 등급을 보시면 럭셔리이고 옵션은 내비게이션만 선택을 하셨고요. 차량의 간단 소개와 시승기는 제가 기존에 다루었던 유튜브 영상들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텐데, 뭐 기본 스펙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띄워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시면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 카니발은 7인승, 9인승, 11인승 모델로 이루어져 있고, 아무래도 개인 사업자나 법인 사업자 고객님들이 많다 보니 그 부가세 환급 때문에 9인승 모델 이상을 선택하는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분류로 따지면 럭셔리, 프레스티지, 노블레스, 그리고 노블레스 스페셜로 나누어지는데, 저희가 판매 비중으로 본다고 하면 프레스티지가 제일 많고요. 그 법인에서 반납을 선택하신다고 하면 일반적으로 럭셔리 등급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오늘은 장기 렌트 견적을 어떻게 봐야 현명하게 보는지, 그리고 어떻게 견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팁을 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떤 조건으로 하는지도 좀 아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현재 시점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고 가장 많은 선택을 받고 있는 회사가 어디인지도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두 개 회사를 조사해 볼 텐데요. S사와 A사입니다. 물론 그 동영상을 통해서 잠시 보시게 되는 그 옵션은 사실 내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장기 렌트의 쉬운 견적 비교를 위해서는 럭셔리 모델 기본으로만 기준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많은 고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장기 렌트는 총 비용을 비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 공식이 어떤지를 좀 알아볼 텐데, 월 대여료와 기간을 곱하고 그러면 이제 기간 비용이 나오죠. 거기에다가 인수가를 더하게 되면 총 비용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월 대여료가 무조건 싸면 다 좋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견적서를 다 들여다보면 잔가, 그 중고차 시세, 인수가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반납 조건을 고려하시는 일부의 고객님들에게는 한정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반납을 하시니까 월 대여료가 싼 쪽이 더 편하신 거죠. 그렇지만 일반의 개인이나 개인 사업자 고객님들에게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의 접근이 필요하죠. 초도에 말씀드렸던 총 비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S사의 견적과 A사의 총 비용 차이를 한번 들여다보시죠. A사는 월 대여료가 52만 7,890원, 보증금은 최대 그 차량 가격 50% 조건이고, 인수가는 1,065만 8천원입니다. 반면 S사는 월 대여료가 47만 8,500원, 인수가는 1,522만 5천원인데요. 보증금과 기간이 동일하지만 확실히 인수가와 대여료에서는 차이가 드러나죠. A사의 총 비용은 1,599만 6천원, 거의 1,600만 원이고, S사는 3,575만 7,700원, 거의 20만 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나 상위 10개 렌터카 업체들 중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회사들 견적 비교를 해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비싸세요. 탑 클래스인 회사 두 가지만 비교를 했으면 적어도 차량 가액에서 550 또는 600을 넘어서질 않습니다. 그러나 S사를 선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중요한 조건이 어떤 것이냐면, S사는 선택형이었고 A사는 인수형 조건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아시다시피 인수형 조건으로 할 때는 그 중도에 반납을 하거나 만기에 반납을 하면 위약 페널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택형으로 유지할 수 있고, 그 대여료가 저렴한 S사가 더 유리하다고 하는 것이 눈으로 딱 드러나죠. S사의 견적이 좋고, 그 다음에 조건상으로 좀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그 대물 증액 부분에서 월 대여료의 상승범위나 그리고 면책금 금액조차도 S사가 괜찮았고, 물론 정비 서비스를 좀 넣는다고 가정을 하면 그 사실 S나 A나 큰 의미는 없습니다. 대형 회사가 훨씬 더 유리하죠. 일반의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나중에 좀 다루도록 할 거고요. 총 비용에 대한 계산 방법을 종합적으로 다시 보시고 차액이 어떤지도 정리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리고 부가세가 환급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장기 렌트 차량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9인승 이상의 승합과 1000cc 미만의 경차만 가능하고, 그래서 카니발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소렌토를 선택하시려다가 넘어오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차량 가격 차이가 크지 않은데 부가세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카니발 9인승이 압도적으로 유리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장기 렌트를 진행하시려고 할 때에는 몇 가지 팁이 좀 있는데요. 견적 받으실 때 가능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상위 10개 미만의 업체를 서칭하시고 견적을 좀 모아보세요. 그리고 월 대여료와 인수가, 보증금을 딱 정렬을 해두시고요. 그리고 매번 견적을 받으실 때마다 물론 전화통화를 통해서도 받으시기도 하겠지만 최저의 견적 받으신 것에서 10,000원 정도 적게 받았다고 영업 담당자에게 말씀하시고 타협점을 찾아가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렌터카 담당자는 몇천 원 내리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만 이야기를 해주죠. 그 현명한 견적을 받으시고 좋은 상품으로 오랫동안 차량 사용과 차테크를 하시려면 고객님조차도 칩을 좀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초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차량의 마지막 조건을 확인하는 작업이 있는데요. 그리고 그 바로 선택형인지 인수형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데 인수형일 때는 중도 반납이나 만기 반납 시에 위약금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어떤 회사들은 차량 가격의 2%, 또 어떤 회사들은 7%까지를 설정해 두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객님들에게는 인수에 그 부정적인 압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기업군의 렌터카 회사들은 일반적으로 정비 서비스가 괜찮아요. 뭐 지점망도 많고 그 자체 정비 회사를 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비 서비스를 포함할 때 보면 그 일반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순회 정비 서비스나 일반 정비의 범위와 속도도 상상 이상으로 빠릅니다. 서비스 팀도 있고 그다음 해피콜도 들어주죠. 그러나 조금 작은 회사들은 사실 정비를 파견으로 두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만족도가 조금 떨어지긴 하죠. 하지만 정비 서비스를 제외하고 본다고 할 때는 고객님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와 대여료와 그 총 비용의 이득이라는 부분은 조금 이상할 정도로 대기업들이 안 좋아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기업 렌터카 회사들은 굉장히 비싼 대여료와 인수가로 고객님들을 좀 갸우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 조건이나 옵션으로 해서 뭐 위약금이 저렴하니 카드 혜택이 좋으니 또 뭐 단기 이용권이나 오일 쿠폰을 제공해 주니 뭐 이런 혜택을 주면서 유혹을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좀 재밌는 건 어떤 분들은 이런 말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그 대기업에서 받아보니까 캐피탈에서 장기 렌트를 이용할 때는 대출로 인지되어서 손님의 신용등급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데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정보가 없이 그것이 맞다고 단정하시면 안 되세요. 그래서 항상 정보의 중심에서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고 항상 정식 지점 또는 본사 쪽으로 문의하시는 쪽이 제일 좋습니다. 어디까지나 중요한 것은 총 비용입니다. 최적의 조건을 찾아주시는 회사가 있다고 하면 반드시 직영도 비교해 보시면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은 특별 주문 차량이 아니라면 그리고 출고 전이라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꼭 양지하시길 바라고요. 항상 장기 렌트를 하시거나 리스를 하시려고 하는 많은 고객님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기 렌트 리스 영업팀 조인한 과정입니다.